예, 안녕하십니까. 예, 강 서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비뇨의학과의 최중원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신장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수술 및 약물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 서장님, 윈터님 반갑습니다. 예, 신장암에 초기 증상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한 이제 자료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이렇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한송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먼저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예,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를 나왔고 그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에서 임상 강사를 하였습니다. 예, 한정아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서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이후에 그 중앙보훈병원이나 그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경험을 쌓다가 올해부터 이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종양학회에서 상은 이렇게 몇 가지를 받았고요. 주로 이제 비뇨기 종양 쪽에 대해 수술 및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먼저 이제 병원 소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이제 작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개원 1주년이 이제 넘었고, KTX 광명역 근처에 있으면서 이제 서울에서도 가깝습니다. 최신 장비도 있고, 이제 실력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오셔가지고, 지역 거점 병원으로 이렇게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이제 맡은 분야를 말씀드리면은, 예, 안녕하세요. 그 이카루스님. 한 달 전 사고로 이제 요도 파열이 되어서 이제, 방광 조루술을 3주째 시행하고 계시다고요. 일단은 오늘 뭐 준비된 내용과는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카테터 교체 주기 관련돼서 문의 주셨고요. 요도에서 이제 고름 나오는 증상 말씀 주셨고, 펜스 기두 색상 변한 거 말씀 주셨는데요. 예, 먼저 요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도 파열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통증이 심하실 텐데, 카테터, 소변 파우치는 이제, 되게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 만약 약간 콘돔처럼 생긴 것을 말씀하신다면은, 그거는 특별한 이제 교체 주기보다는 이제 안에서 이제 주로 약간 향이 나는 경우, 요런 경우에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부프로펜 드셔도 됩니다. 이제 항생, 이제 소염 진통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통증 있을 때 사용해 주시면 되고, 기주 색상이 변한 거는 이제 안쪽에 출혈이 있다는 뜻이죠. 이제 요도 파열이 되면서 주변 이제 페니스 쪽에 이제 백막이라는 막이 있는데, 그 막 주변에 이제 혈관 다발이 있습니다. 그 혈관이 손상되면 이제 귀두 부분 멍이 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워낙 지금 진료 보시는 이제 선생님께서 잘 봐주시겠지만, 만약에 백막이 파열되었다면 이제 요도랑 같이 그 백막도 이렇게 재건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수술은 이제 뭐 즉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붓기가 빠지고 이제 3개월 정도째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스케줄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일단은 요도 파열은 되게 이제 스트레들 손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로 넘어지시거나 이제 높은 데서 추락하셨을 때 회음부 사타구니 쪽이 이렇게 강한 충격을 받으면 손상될 수 있고, 우선은 그렇게 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맡은 분야는 이제 비뇨기, 학과 내에서도 이제 비뇨기 종양이 되겠고요. 제가 주로 치료하는 분야는 이제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등 소변이 내려오는 길에 이제 암이 생긴 것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신장,
그 콩팥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에 생긴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신장이 무엇이냐고 하면 신장은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장기인데요. 그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걸러서 그 소변으로 만들고 몸을 이제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여과해서 이제 계속 이물질을 소변으로 내보내서 몸에 이제 정수기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모든 이제 포유동물은 이런 신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말로 이제 신장을 콩팥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콩팥이라고 하냐면은, 뭐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제 콩하고 팥하고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이제 보시면 하나는 팥이고 하나는 콩인데 혹시 뭐 구분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강낭콩이고 이게 팥인데요. 실제 콩팥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또 이제 콩팥을 영어로는 이제 키드니라고 하는데 요 비모사의 이제 멋진 그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그릴이 콩팥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키드니 그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예, 그 질문해 주신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콩팥은 이제 몸에서 노폐물만 걸러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몸에 이제 레닌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수분량과 체액을 일정하게 조정하고 몸에 이제 염분을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그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빈혈이 많이 생깁니다. 빈혈이 많이 생기고 몸에 이제 혈압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비타민 D를 활성해서 이제 뼈 건강을 이렇게 좋게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콩팥은 몸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주먹 하나 정도 크기 정도 됩니다. 주먹 하나 크기가 되고 몸에 이제 피가 굉장히 많이 흐르는 장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심장이 몸에서 피가 가장 많이 흐르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흐르는 것이 콩팥이 되겠고요. 분당 1리터가 넘는 피가 계속 이 콩팥을 통해 돌면서 노폐물을 걸러주게 되고 그 중에 이제 99%는 다시 몸에 필요한 성분은 재흡수가 되고 1%의 노폐물만 약 하루 1.5리터의 소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이제 몸에 있는 사구체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예, 구조를 보시면 이런 모세혈관 덩어리인 사구체, 즉 필터 역할을 하는 부분과 그 신우와 신배라는 이제 소변이 일시적으로 콩팥 안에 저장되는 부분, 그 소변이 배출되는 통로인 요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이제 피가 계속 걸러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방광으로 소변이 이동을 하여서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중요한 콩팥에 그 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크게 이제 악성 신세포암, 흔히 이제 신장암이라고 하는 악성 신세포암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양성 종양으로는 뭐 콩팥에 물혹이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단순 낭종이라고 하여서 그 콩팥에 이제 물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원인은 되게 불명확한데 이제 아까 사구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으로 가는 이제 소변이 통한 통로가 일부분이 막혀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또한 혈관근 지방종이라고 몸에 있는 콩팥에 있는 정상적인 혈관이나 지방 성분이 이제 과다 증식해서 이렇게 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뭐 비슷하게 호산과립세포종이라는 양성종양도 있습니다. 또 이제 육종이라고 근육 성분에서 발생한 암도 이제 콩팥에 드물지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러한 양성종양은 이제 우리 몸의 정상 조직이 이제 과다 증식된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암의 경우에는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어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특히 이제 콩팥에 있는 혹이 크기가 클수록 그건 이제 암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콩팥에 큰 혹이 있다면은 그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예, 이제 신장암은 발생률 기준으로 10위 정도 암이 되겠습니다. 발생원이 이제 대부분 암이 그렇듯이 100% 이해된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지질이 과산화로 인한 DNA 변화나 뭐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발현 증가, 이런 게 돌연변이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남성에서 이제 신장암은 2배 흔하고요. 요즘 치료 기술이 좋아지면서 생존율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20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를 하였고요. 예. 한송이님 그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제 방광염이 와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소변 검사를 다시 했는데, 혈뇨가 이제 3개에서 5개가 보이고, 단백뇨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혈뇨,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방광염 후에 생긴 혈뇨는 사실, 대부분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이런 미세 혈뇨가 약 1% 정도에서 방광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방광염 이후에는 원래 정상분에서도 혈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염증이 생기면은 출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혈뇨가 이제 의미 있는 미세 혈뇨라고 하면 보통 20개 이상을, 20개 이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 3개에서 5개 정도 보인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정상으로 보셔도 되고, 보통 3개월 후나, 그 후에 추적 검사를 받아보셔가지고 혈뇨가 좋아졌는지만 보시면은,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완소남님께서 커피를 마시면은 소변을 자주 보는데 커피가 신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커피 자체가 이제 신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진 않고요. 그 커피가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카페인 많이 들어있는 커피, 차 요런 게 이제 굉장히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원래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커피는 적게 드시는 게 좋고, 콩팥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커피를 많이 드시면은 뭐 요로결석의 위험인자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면은 뭐 결석이 조금 더 잘 생길 수는 있는데요. 뭐 크게 뭐 신장 기능 나빠질까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카루스님께서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파열된 요도에 이제 협착 방지 주사를 맞았고, 요도 염증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고, 앉은 자세에서 부작용 들었거나, 이제 방광, 카테터 끝부분이 이런 방광을 찌르는 듯한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요도 유착 방지제가 있습니다. 뭐, 특정 회사 이름을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되게 이제 보험되는 요런 약제도 있고 비급여 약물도 있는데, 요런 거는 사실, 물론 이제 협착을 방지해 줄 효과가 있을 걸로 알고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관련해서 대규모 연구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몇 번을 맞아야 효과가 있는지 교과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거는 이제 환자분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시행할 것 같고요. 소변은 하루 4리터에서 8리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약입니다. 정상은 이제 2리터 내외가 되겠고요. 그렇게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보통 이제 권장해주는 양은 사실 굉장히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보통 8컵 정도 2리터 이상을 일반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진희님 답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왼쪽 신장만 갖고 태어나셨고, 한 달에 한 번꼴로 그 소변 검사를 하는데 10개 미만의 혈뇨가 보이긴 한다. 이제 그런 미세 혈뇨에 대해서 사실 진희님 같은 경우는 콩팥이 하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더욱 조심스럽게 이제 관리가 필요할 걸로 생각되는데, 되게 뭐 10개 미만의 혈뇨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신장 기능이 안정적이고, 특히 이제 혈뇨가 만약 있다고 하면 아마 관련해서 검사는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되게 이제
다른 질환이 없는지 뭐 어떤 요로결석이나 방광암 같은 그런 질환이 없는지는 아마 검사를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해야 될 게 이제 뭐 신장 기능이 악화될 수 있는 사구체 신염이나 이런 거를 검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보통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그 소변의 혈류의 모양이 어떤지를 먼저 보고 이게 적혈구의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경우는 그 콩팥 안에서 이렇게 출혈이 생긴 거기 때문에 사구체 신염 가능성이 있어서 뭐 심한 경우 이제 조직 검사와 뭐 저용량 스테로이드 등으로 이제 신장 기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물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뭐 보통 대부분의 약 80% 이상의 특발성 혈뇨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대부분 뭐 별다른 치료는 필요 없죠. 그거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물론 이제 걱정은 되시겠지만은 정기적인 뭐 신장 기능 및 뭐 초음파 검사로 추적 관찰 6개월 간격으로 보통 추적 관찰만 하시면 충분할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암의 증상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암의 증상은 대부분은 이제 초기에는 무증상이죠.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10분 중에 1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이렇게 신장암을 다 진찰하기는 어렵고요. 대개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옆구리가 이제 굉장히 아프거나 그 소변으로 이제 육안적으로 이제 피가 보이는 거죠. 붉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커피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옆구리에 이제 만져보십시오. 한번 옆구리 이렇게 만져봤을 때 갈비뼈 밑에 단단한 혹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신장암을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고혈압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부종양 증후군이라고 해서 몸에 암이 생기면은 그 암이 분비하는 물질로 인해서 체중이 줄거나 야간에 특히 이제 열이 나고 이제 야간에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피로감이나 또 신장암이 특징적으로 이제 몸에 칼슘 성분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욕 부진이나 변비 등 이런 애매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만약 이러한 증상이 2가지 이상 나타난다면 꼭 병원에서 그 신장암 관련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SMK님은 뭐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뭐 신장암을 발견하셨다고 하시네요. 예, 되게 이제 초기에 발견된 경우는 치료 결과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잘 하신 것 같고요. 진희님 이제 뭐 되게 없어졌다 10개 미만으로 뭐 이런 경우 되게 이런 경우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으면은 뭐 예, 예언님 안녕하세요. 예, 되게 이제 한 번은 꼭 검사를 해보십시오. 주로 이제 복부 CT 검사랑 그 이제 몇 가지 소변 정밀 검사를 통해서 다른 이제 위험 질환이 없는지 꼭 검사를 하시고요. 뭐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번 그렇게 정밀 검사를 해보면은 보통 5년 동안은 이제 특별히 추가적인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 재검할 필요가 없다는 뭐 그런 내용 뭐 논문도 있고 하니까 한번은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예,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은 신장암의 위험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신장암 같은 경우는 흡연이 안 좋습니다. 그 소변 내려오는 길에 생기는 암이 되게 이제 흡연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은 들이마신 이제 담배 연기가 물론 폐에도 안 좋겠지만은 그게 이제 다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콩팥이나 방광에도 담배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흡연을 할 경우 이제 신장암 위험도가 2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SMK님 이제 혈압이 높아져서 이제 신장암을 발견을 하셨군요. 예, 그 신장 자체가 이제 혈압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장암이 간혹 이렇게 혈압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잘 치료를 하신 것 같고요. 고혈압 자체도 신장암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혈압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 신장암은 특이하게 이제 비만한 환자에서 조금 잘 생기는 특징이 있는데, 또 이런 비만한 환자에서는 대부분 또
초기 신장암으로 진행이 잘 느린, 말하자면 순환 신장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이제 뭐 오베시티 패러독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비만한 환자는 그 신장암이 조금 잘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런 후천적 식낭종 질환이나 어떤 신장에 선천적인 약간 기형이 있으신 경우, 또 뭐 대표적으로 VHL 증후군과 같은 유전적 요인인 경우도 신장암 위험도가 5배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신장암은 이제 다음과 같이 병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흔하게 암이라고 하면은 뭐 1기, 2기, 3기, 4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신장 안에만 있으면은 뭐 1기가 되고요. 아, 예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 이제 보통 이제 7cm 이하의 암은 1기가 됩니다. 그리고 7cm 이상은 뭐 아무리 커도 신장 안에만 있으면은 이제 2기가 되겠고요. 뭐 2기까지는 완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콩팥에 그 제로타 막이라는 막이 있는데 요 막을 뚫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3기가 되겠고요. 또 이제 몸에 그 면역 세포들이 이동하는 그 임파선이 있습니다. 임파선을 통해서 근데 또 암이 또 잘 퍼지는데요. 그 임파선으로 퍼진 경우에도 3기, 그리고 이제 혈관에 이제 암 혈전이 생기기 시작한 경우도 3기가 되겠고요. 예, 주위 장기를 직접 침범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이가 있는 경우는 4기가 되겠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신장암 같은 경우는 발견됐을 때 3분 중에 2분은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발견이 되고요. 15% 정도는 아쉽게도 이미 전이가 된 상태로 조금 늦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예, 생존율을 보시면은, 요즘 이제 완치율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5년 생존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암이라는 게 사실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1기의 경우는 완치율이 신장암은 굉장히 높습니다. 좀 93%, 뭐 최근 보고에 따르면 뭐 98%까지 보고되기도 해서 되게 초기에 발견된 신장암은 그 암을 잘 제거하는 것만으로 이제 대부분 완치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예후가 좋은 암이 되겠고요. 신장암의 이제 중요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장암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수술적 치료가 되겠고요. 뭐 고주파 치료나 극초단파 치료 등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 그 외에 이제 다른 치료 옵션이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의사들도 사실 요 치료법이라는 게 이제 교과서를 보듯이 가이드라인을 많이 참고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표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예, 민님 안녕하세요. 예. 극성 방광염을 여러 번 경험해서 응급차를 타고 가신 적이 있다고요? 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음식도 물도 못 드시고,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이제 뭐, 방광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특히 여성분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감기처럼 많이 겪으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제 방광염의 원인은 되게 이제, 피부에 있는 균이, 주로 이제 항문 주변에 있는 대장균이 요도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감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뭐, 과음을 하시거나 이래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주로 이제 방광염이 흔하게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급성 방광염이 보통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한다면은 1년에 3번 이상 생기는 경우, 아니면 최근 6개월 동안 2번 이상 생기는 경우는 그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가 되겠는데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약제명을 이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이런 재발성 방광염에, 예, 진희님 감사합니다. 예, 재발성 방광염에 쓸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좀 써보시거나, 이제 하루 이제 2리터 이상 수분 섭취를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크랜베리 주스가 방광염 예방 효과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직접 사 드셔도 되고, 아니면 약국에 가면 대부분 요 크랜베리
관련 이제 음료나 이런 캡슐제를 팔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조금 사용해 보시기를 이렇게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건강이 뭐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제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뭐 간단히 넘어갔습니다. 보통 이런 가이드라인을 많이 참고해서 이렇게 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치료법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뭐 1기, 2기, 3기, 4기에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의사와 상의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예. 이제 신장암에 있어서 어쨌든 가장 치료 성적이 좋은 것은 수술적 치료법입니다. 예, 몸에 이제 암이 생겼을 때 제일 좋은 치료는 대부분의 암이 이제 암을 떼버리는 거죠. 몸에서 암을 없애는 게 이제 제일 좋은 치료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4cm 이하, 암이 4cm 이하의 암에 대해서는 가급적 부분절제술로 제거할 수 있으면은 그 부분만 제거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신장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우리 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통째로 떼기보다는 가급적 최대한 기능을 살려서 나중에 신장을 살리는 것이 환자분 이제 평균 수명과도 연관이 있다는 내용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요 부분절제술은 예전에는 복강경으로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대학병원이 이제 정밀한 로봇 수술기가 대부분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이 이제 출혈량도 적고 가장 이제 정교하게 이렇게 암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4cm 이상의 암에 대해서는 뭐 원칙적으로는 전절제술과 부분절제술이 뭐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부분절제술이 가능한 부위일 경우에는 가급적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그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했던 요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보통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콩팥입니다. 요 양쪽에 있는 콩팥인데 뭐 이렇게 표면에 있는 암은 비교적 제거하기가 어렵겠지만 안쪽일수록 사실 제거하기가 어렵겠죠. 요건 제가 했던 경우인데 콩팥의 완전히 안쪽에 거의 한가운데 보이시나요? 예. 여기 노린자처럼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노린자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예, 요 부분이 이제 신장암이 있었던 분이 되는데요. 예, 요게 이제 제가 올해 시행했던 환자분이 되겠고,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조금 징그러울 수가 있는데, 여기 하얀 덩어리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이 환자분의 신장암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부분절제술로 이 안쪽에 있는 암만 잘 제거를 하였고요. 여기 보면 이제 리섹션 마진 클리어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깨끗하게 잘 제거가 됐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시행했던 이런 수술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것과 같이 이제 부분절제술로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가급적 부분절제술로 하는 것이 이제 환자분께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이제 위험한 수술할 경우 오히려 합병증이 많아질 수가 있고 남아있는 신장 부분이 예를 들어 뭐 20% 이하로 적다고 하면은 부분을 남긴다고 해서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위험도만 증가하기 때문에 꼭 의사랑 상의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은 이제 고주파 치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하는 치료고요. 이제 암덩어리 내에 이제 바늘 모양의 고주파 전극을 이렇게 찔러 넣은 다음에 그 부분에 이제 꼭 이제 전자레인지처럼 이렇게 안쪽에 열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열을 발생시켜서 암을 안쪽에서부터 태워서 녹여서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3cm 이하의 비교적 이제 초기 암에서 성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 뭐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국소마취로 시행이 가능한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신 마취가 어려운 고령 환자분이나 이런 분들은 좋은 치료가 되겠고 뭐 수술에 비해서는 성과가 조금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전이성 신장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 전이성 신장암의 치료제는 주로 이제 신장암은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가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뭐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방사선 치료나 뭐 색전술 등도 이제 보조적으로는 쓸 수 있는 치료겠지만 위에 이 두 가지 치료가 가장 일반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전이성 신장암의 경우는 뭐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평균 생존 기간이 1년 내지 2년 정도로 사실 짧은 편입니다. 뭐 치료를 받지 않게 된다면은 그보다도 이제 더 짧게 되고요.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전이성 신장암 치료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 미국 FDA 허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FDA라고 하면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 FDA에서 이제 약이 허가가 나야 그 다음에 이제 국내 FDA에서도 허가가 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허가된 약이 이제 국내 심사를 통해 이제 전부 다 들여오지는 못하고 일부 치료제가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면 이제 2006년부터 다양한 이제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가 보시면은 허가가 되어 왔고요. 최근에는 뭐 특히 요 펜브롤리주맙이라는 약이 그 면역 치료제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뭐 방광암 치료제로도 쓰는 약인데요. 그 중에서 국내에서 이중 약제 중 일부가 사용 허가가 난 상태고요. 보면 이제 노란색은 보험으로, 즉 이제 암 환자분 기준으로 요 약제가의 5% 비용만 내면은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되겠고, 주황색은 말 그대로 이제 쓸 수만 있도록 허가만 난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약제는 이제 환자분이 뭐 10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매달 뭐 400만 원 이상 큰 부담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쓰기가 쉽지는 않은 약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중에 이제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이 이제 몸에서 2mm 이상 커지려면은 반드시 안쪽에 혈관이 생겨야 됩니다. 혈관이 생기지 않으면 암이 더 성장을 못하게 되는데, 요 표적 치료제는 요 암에 혈관이 생기는 것을 막아줘서 암 진행을 이제 멈추거나 늦춰주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되게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먹는 약이기 때문에 사실 복용이 편리하게 되겠고요. 사실 근데 이 약이 암에만 딱 들게 하긴 어려워가지고 부작용으로 피로감이나 지혈이 잘 안 되는 문제나 상처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꽃나리님 감사드립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정말 다양한 표적 치료제가 그 신장암에 대해서 연구되어 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급여로 쓸 수 있는 약제인데, 보시면 복잡하지만 이렇게 사자 치료제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표적 치료제의 초기 반응률은 약 30 내지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10분 중에 한 4분 정도 이렇게 약효를 보게 되고, 단점으로는 이제 효과가 좋고 복용이 간편하지만 1년 정도가 지나면은 내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점이 있고요. 2차 약제부터는 반응률이 10% 이하로 내려가면서 효과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암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진행을 멈추고 늦추는 치료가 되겠고, 완치율은 뭐 보통 2% 이내로 사실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표적 치료제보다 최근에는 면역 치료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2018년도에 그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분이 그 제임스 앨리슨이라는 분하고 혼조 다스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연구했냐면은 이 면역 치료제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연구하여 가지고 노벨상을 수상했는데요. 지금 뭐 5년밖에 안 됐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최근에 각광받는 약제가 되고요. 뭐 많은 암종에서 이러한 면역 치료제가 많이 최근에 연구되고 있습니다. 방법을 대해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 환자 자신에 대한 이제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가지고 암 조직을 치료하는 약제가 되겠고요. 그 중에 특히 이제 몸에 T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말하자면은 우리 몸을 지키는 이제 병사 같은 이런 세포가 있는데, 이 T세포의 힘을 더 항진시켜서 암세포를 치료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예,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T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는데 원래대로는 이 T세포가 이제 암을 발견하면 몸에서 암을 없애버려야 되죠. 몸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암세포는 이렇게 요 PDL1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 T세포의 PD1이라는 부분에 부착을 합니다. 이러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 하면은 T세포가 보면은 암을 없애야 되는데 이게 암이 아닌가 하고 그냥 우리 몸의 일부인가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해가지고 암세포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점점 증식을 하게 되는데 그 면역 치료제는 이 부분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요 T세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요 뭐 약제마다 이제 차이는 있지만은 기존 표적 치료제에 비해서 이제 반응률이나 완치율이 훨씬 더 높은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이제 중간 위험 이상의 환자분에서 1차 치료제로 이런 면역 치료제가 이제 유일하게 현재 보험이 되고 있고요. 보험급여에 이제 월 600만 원 정도의 약제가 급여 후에는 5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지기에는 15만 원 정도로 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전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비급여 이렇게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신장암 치료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어 왔는데 효과는 매우 미미하였고요. 신장암은 특이하게도 항암제가 잘 듣지 않아서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 같은 약제로 이렇게 치료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럼 이제 방사선 치료 부분 보시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예전 연구, 뭐 80년대, 90년대 연구에서는 신장암 치료로 효과가 부족하다는 연구가 많아서 사실 요즘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방식인데요. 이때 사용하는 방식은 지금 방식에 비하면은 이렇게 면적도 더 이제 넓게 주고 이제 소량씩 자주 주는 방식이었는데, 현재 이제 정밀하게 주로 이제 스테레오탁틱 바디 RT라는 방식으로 그 고용량을 굉장히 한정된 부위에 딱 원하는 부위에만 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1차 표준 치료는 아니고 주로 이제 특히 이제 뼈로 전이된 경우에 뼈로 전이된 곳에 통증이나 골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면역 치료제와 방사선 치료제 복합요법도 현재 연구 중이고, 요즘 이제 면역 치료제가 나오면서 그 다양한 약제의 복합요법이 매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효과적인 약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 SMK님 그 신장암도 착한 암이라는 게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그렇죠. 그 신장암도 이제 착한 암이 있습니다. 그 신장암은 이제 가장 크게 많이 생기는 게 투명세포 신세포암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뭐 영어로 뭐 파필라리 셀 칼시노마라고 해서 그런 이제 뭐 크로모포브 칼시노마 이렇게 뭐 크게 이제 세 종류가 가장 많이 생기는데, 그 암마다 이제 등급을 그 네 개로 나눕니다. 네 개로 나누는데, 그중 이제 고등급 암일수록 더 이제 공격성이 강하고, 이제 전이가 잘하고, 치료에 잘 듣지 않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수술 전에는 알기는 어렵고, 조직검사나 이제 암을 몸에서 제거한 다음에, 그 암을 이제 봅니다. 그래가지고 암의 등급이 고등급 암이거나, 저등급 암이거나 이렇게 봐서 저등급 암이면 사실 전이도 잘 안 하고 치료 완치율도 좋은 그런 착한 암이 되겠죠. 착한 암이 되겠는데, 뭐 이런 착한 암과 나쁜 암에 대해서 사실 치료제를 다르게 쓰진 않습니다. 치료제를 다르게 쓰진 않고, 다만 더 착한 암일 경우는 뭐 더 간격을 넓게 해가지고 추적 관찰 기간을 가끔씩만 봐도 되는 걸로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계속 보시면은, 예,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현재 이제 점점 효과적인 약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뭐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되겠고,
일부 환자에서는 고주파 치료 등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동안에는 표적 치료제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 2018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이제 면역 치료제 연구하신 분들이 수상한 이후에 다양한 약제가 나오고 국내에서도 일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제 면역 치료제와의 복합요법이 신장암 치료제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예,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일단, 예,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한송이님, 예, 교수님,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붉은색 소변을 보면, 콩팥에 무리가 가는지요?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이제 붉은색 소변을 보지는 않는데요. 그건 이제 혈류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같고, 그거는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비뇨기과는 뭐 남자만 가는 줄 아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비뇨기과, 뭐 비뇨의학과는 뭐 소변 내려오는 계통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이제 다 이렇게 치료를 하는 요런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특히 이제 뭐 사실 뭐 특정과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산부인과로도 이제 많이 치료를 보시는데 되게 아무래도 비뇨의학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검사나 또 이제 그 부분만 이제 그래도 계속 공부하고 이제 최신지견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 더 정밀하게 봐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소변 관련 증상은 다 이제 비뇨의학과에서 치료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이순희님, 네, 신장암 1기 수술 후 한쪽 신장의 2분의 1을 제거를 하셨다고요. 예, 콩팥병 환자처럼, 식이요법을 해야 하나요? 예, 요 화면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식이요법을 하시는 게 좋죠. 영양제 드셔도 되고요. 아마 이제 2분의 1 정도 제거하셨으면 사실 신장 기능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식이요법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콩팥에 좋은 거는 특히 이제 저염식이 되겠죠. 저염식이 되겠고 이제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해주시고 이제 하루 2리터 이상 수분 섭취를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콩팥에도 다 좋습니다. 사실 그런 거를 이제 근데, 현재 신기능을 잘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식이요법은 사실 뭐, 당연히 이제 권장드리는 부분이지만은, 그 식이요법 자체가 정말 이제 이렇게 신장암 치료를 받은 분에서 뭐 투석 비율에 영향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사실,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많이 알려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건강 관리는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냥 일반인 분들께서 하시는 정도로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민님 이제 소변에 거품이 있으시다고요. 소변에 거품이 있는 경우 이제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되게 이제 특별한 이제 원인 없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죄송하지만 남성분이신가요? 여성분이신가요? 예, 이제 뭐 소변의 거품은 근데 사실 특별한 원인 없이 일시적으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서 있거나 운동을 많이 한 경우에도 소변의 거품은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걱정해야 될 이제 소변의 거품은 이제 거품이 이제 소변이 이렇게 보면은 거품이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는 거품은 대개는 문제가 없고요. 예, 계속 남아있는 거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특히 이제 단백뇨나 세균뇨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백뇨라고 하면 콩팥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단백뇨가 나올 수가 있고 드물게 이제 암이 있는 경우에도 단백뇨가 일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번 보셔가지고 거품이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은 비뇨의학과 꼭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방광염이 와도 이제 거품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이제
아마 방광염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뭐 여성분이면은 방광염 관련해 소변 검사를 이제 꼭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진님, 네, 물을 많이 과도하게 먹으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요? 이제 뭐 수분 섭취 관련해서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2리터 내지 3리터 정도가 이제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분 섭취량이 많을 경우 이제 결국 이제 신장에서 그거를 이제 정상 체액량을 유지하려면은 그 소변으로 다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을 조금 부족하거나 이렇게 노인분 같은 경우는 그 몸에 이제 체액을 다 배출하지 못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 이제 몸이 붓거나 특히 이제 다리가 많이 부을 수가 있고요. 그 체액량 증가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수분 섭취량을 이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뭐 8컵에서 10컵 정도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피곤한 후에도 오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래 걷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거품료가 나올 수 있고 많이 피곤하거나 이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특히 여성분들 방광염 굉장히 잘 생기는데요. 아마 그 방광염과 동반돼서 이렇게 거품료가 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차피 소변 검사는 뭐 검사하시면 뭐 빠르면 2시간 안에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꼭 검사를 해보십시오. 뭐 잘못하면 이제 몸에 병이 있는데 그거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검사를 꼭 해보시고요. 예, 지금 예, 좋습니다. 저희 이제 그 방송 시작하고 한 46분 정도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많은 분께서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저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조교수 최중원입니다. 혹시 뭐 소변 관련해서 이상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이제 도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이제 지금 많이 이제 방송 들어주시는데 추가적인 이제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주신 이렇게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